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 자, 트럼프 시진핑이 무역 전쟁 2차 전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뭐 미국 주식이나 나스닥 다 붕괴되면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결국 탁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 중국의 협상안을 아마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랑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협상에서 중국이 유리하고 아마 중국이 이 협상에서 더 우위를 가져주면서 얻어올 게 많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보고 친중이니 뭐니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다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저는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누가 유리할까, 그리고 누가 앞으로 이 협상에서 더 우위를 점할까, 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게 나중에 보면 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실 때 그런 걸 한 번씩 중점적으로 보십시오. 얘가 했던 말이 나중에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1년 2년 지나서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존 버나드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요새 들어서 조금 맡고 있는 게 이거죠. 지금 미중이 싸우고 있는데요, 금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금이랑 뭐 히토류가 잘 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다극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트럼프가 되면서 다극화 시대를 빠르게 열면서 기축통화, 달러의 이런 신뢰도가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금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 감사해야 된다.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고 있죠. 이것도 맞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 미중 협상에서 왜 중국이랑 미국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하게 더 이렇게 세세하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뭐 국내 유일 뭐 중국 주식이나 중국 ETF에 투자하는 유튜버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테크, 중국의 기술, 그다음에 중국의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그래도 제가 뭐 어떤 박사거나 아니면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 중에서는 많이 찾아보고, 특히나 중국의 하이테크 로봇, 전기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I, 반도체 이런 거는 그 누구보다 제가 빠르게 많이 찾아보고, 이 기술이 뭐고 그런 걸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중 협상에서도 어디가 우위고 어디가 조금 힘들고 이런 거를, 그래도 그 어디 뭐 이렇게 100만 유튜버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상을 해드려야겠죠. 물론 뭐 저보고 뉴스만 갖고 와서 짜집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뉴스를 갖고 저는 읽어드리고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행보를 예상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때 그걸 한 번씩 판단해 보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갈등의 핵심이 뭐냐? 결국에는 반도체랑 히토류죠. 그래서 중국의 요구는 뭐냐? 더 이상 구형의 엔비디아 H20 칩에 만족하지 않고 최신 블랙일 기반의 고성능 AI 칩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H20 칩은 원래 지금 엔비디아가 이거를 풀어서 원래 제재했다가 중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원하는 거는 H20 칩이 아니다. 이제는 H20 칩은 이제 별로 필요가 없고 이 최신 블랙일 기반의 이걸 달라. 이것도 근데 중국에서 뭐 밀수를 많이 하고 있죠. 밀수를 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 밀수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도 지금 뭐 중국의 무기는 히토류죠. 히토류 관련해서 이것도 제재하겠다. 왜냐하면 뭐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뿐만 아니라 정제 기술의 프로를 장악하고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히토류가 왜 중요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한 2분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 결국엔 이거죠. 왜 트럼프가 후퇴할 수밖에 없냐? 왜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결국은 협상하자고 시진핑의 이런 뭐 협상안을 들어줄 수밖에 없냐?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중국과 미국 차이죠. 미국은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층들도 있고, 트럼프를 밀어주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력들의 말을 들어줘야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압박이 계속 가속화될 거고요. 근데 중국은 뭐죠? 중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뭐 공산당, 그다음에 사회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인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지금 미국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힘들어도 버텨야 된다. 미국이 저렇게 제재를 하더라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히토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버티면은 반도체도 자국산화 할 수 있으니까 버텨보자. 지금 힘들지? 그래도 버텨. 그러면은 중국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그 다르니까.
이게 다른 거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맨날 비판하잖아요. 중국은 뭐 이렇게 막 인민들을 뭐 독재로 이렇게 한다, 막 뭐라고 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 버틸 때는 또 버틸 수가 있으니까 또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 시간에서 중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시간이 결국은 중국의 편으로 가기 때문에 바쁜 트럼프는 결국에는 어떤 시기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초당적인 압박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기업과 그 자회사들끼리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지금 중국은 히토리오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등 2차 통제안으로 맞불 놓고 있어요. 근데 갈등이 격화되면서 계속 이제는 아마 이렇게 끝으로 가다가 트럼프가 또 타코를 하면서 아마 끝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히토류 기술이 대체 뭐냐, 히토류가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중국이 이거 히토류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히토류가 이 첨단 기술에 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히토류 얘기는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중국이 저렇게 독점하면 안 될 텐데 뭐 우리가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빨리 협조를 해서 히토류를 만들자, 이거 10년 전부터 계속 문제로 작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와서 이제 미국이 조급해진 거죠. 이제 진짜로 중국이 저렇게 히토류 갖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요. 뭐 미국이랑 캐나다 광산, 이 배터리 광물 기업 이런데 지분을 인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고요. 뭐 자유무역 경쟁 그다음에 뭐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은요 국가 자본주의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국가 자본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토류나 이런 광산 개발을 국가에서 지분을 인수해서 빨리 시키겠다. 그리고 반도체도 뭐 인텔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빨리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압박을 주면서 자국산 반도체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죠. 파운드리나 이런 것도. 그런 거 봤을 때 야 이거 중국이 하는 거 아니야? 중국이 국유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거를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산당이든 뭐 사회주의든 뭐 민주주의든 그런 뭐 자유주의든 이런 거를 너무 막 색안경을 끼고 다 뭐 안 좋은 것처럼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거, 무조건 좋은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요.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돌아가는 판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봤을 때 트럼프가 봤을 때도 국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뭐 빅테크 예전에 몇 달 전이죠. 빅테크 뭐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아닌가?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수장들을 불러서 미국에 얼마 투자할 거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시진핑이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미국도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중요한 건 히토리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존버야 히토리 그거 미국에서도 나온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뭐 히토류가 미국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히토류는요 여러분들 첨단 무기 있잖아요. F-35나 그 다음에 이런 구축함이나 잠수함 이런데 히토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캐서 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자석을 만들면은 레이더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모터에도 쓰이고 여러 군데에 다 쓰이겠죠. 이 자석들이 자기장을 해서 이렇게 전기를 보내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히토류가 최첨단 장비에서 진짜 중요한 이런 원소다, 이런 원자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히토류가 중국 말고도 채굴되는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매장령도 이렇게 브라질, 호주, 미국 뭐 중국, 인도, 러시아, 북한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채굴 말고 자원 이런 뭐라고 해야죠, 매장량 말고요 중요한 거는 정제 기술이 중국에 몰빵되어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채굴이나 이런 거는 뭐 여러 나라들 다 있어요. 매장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여러 나라들 중국 말고도 다 있고 그다음에 채굴도 여러 나라에서 해요. 칠레도 하고 미국도 하고 호주도 하고 여러 나라에서 영국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정제 기술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다 마크가 보이시죠? 다 중국 국기잖아요. 정제 기술이 중국이 거의 뭐 90% 이상을 정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이렇게 처음에 매장했을 때 추출을 하고 마이닝을 하잖아요. 마이닝을 한 다음에 미드스트림에서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정제를 하는데 이게 다 중국이 이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쩔쩔매는 거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죄다 중국의 기술력을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중국의 기술력이고 이 히토류 정제 기술도 엄연히 진짜 기술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프레임이 그거잖아요. 중국은 기술력은 없고 그냥 저가 경쟁력으로 그다음에 싼 인건비로 무조건 후려쳐서 잘 산다. 그런 걸로 후려쳐서 많이 수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히토류 기술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력이 있는 건데 자꾸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주류 언론들은 이거를 외면하려고 하죠. 뭐 환경 오염에 뭐 중국이 뭐 그냥 그걸 아무렇지도 않아 하니까 뭐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기술력인데 이 기술력 싸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기술력인데 이거를 계속 언론에서는 외면한다. 미국에서 이거를 만약에 채굴을 해서 만들려고 하면요 가격 차이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90% 이상을 히토류 기술을 몰빵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겠네. 런타임이 또 길어지겠네요. 자 지금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 반도체 규제죠. 이 미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카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 이게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건데요. 원래 H20 칩은 원래 중국에서 많이 이렇게 미국이 승인하에 중국에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 필요 없다. H20 필요 없고 이제 더 높은 GPU 칩을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이제는 H20까지는 아마 자국산이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H20은 필요 없다. 블랙엘 기반의 뭐 다운그레이드형이든 아니면 최신식 이런 뭐라고 하죠? 고성능 반도체를 달라. 이 GPU를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협상 신호는 협상 과정에서 다운그레이드면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이것도 또 양보를 해줄 수도 있겠구나. 결국에는 몰려가면서.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원하는 거는 이 지금 AI에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학습형 수요에서는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의 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 시장의 공급망 그다음에 히토류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서로의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히토류를 지금 미국에서 받고 그다음에 이런 엔비디아 칩은 아마도 중국에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봤을 때 이런 칩 경쟁 중국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전기차나 중국의 테크에 실제로 ETF에 투자하고 이거를 계속 팔로업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전기차에서 2, 3년 전부터 자체 칩을 계속 개발했거든요. 샤오펑이나 아니면 니오나 비아디나 샤오미나 이런 데서 자체 칩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에는 뭐 완전 나오면서 자체 칩을 끼워 놓고 AI를 돌리고 있는데 전기차에서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를 다 생각해 놓고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미리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랑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자립을 해야겠구나 해서 이걸 미리부터 계획을 짜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국이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 너 친중이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지금 분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에 둘러싼 협상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뭐 이게 반발이 많아요. 지금 블랙엘 칩을 수출을 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에서 50% 낮춘 블랙엘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초당적인 이런 분위기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여기 뒤에서 계속 리베이트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런 로비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첨단 반도체를 수출을 해라 이런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서로 이제 거세지고 있으면서 저는 중국이 거의 이런 반도체를 자국산화 할 바에는 그냥 엔비디아에서 돈이나 빨리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수출 안 하고 돈 안 벌고 있다가 결국 뭐 중국에서 자국산화 하면은 돈도 못 벌고 이제 수출도 못 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H20 칩은 이제는 필요 없다. 중국에서 이거 이 정도는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최첨단 GPU를 달라.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거를 수출하고 싶어해요. 왜냐? 돈이 벌리는데 근데 트럼프는 그걸 수출하려고 하면 판매액의 15% 내라. 이게 미국이 할 게 아니잖아요. 네가 번 돈의 15%를 나한테 내. 이게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 미국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 못할 일이죠. 상상 못한 일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치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말씀드리죠. 중국의 딥시크 있잖아요. 딥시크 아론 모델이 나오면서 자립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하웨이 어센드 910C 칩이 들어가면서 AI가 자립화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아론은 오픈 AI의
뭐 모델이랑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API 비용이 95% 절감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는 지금 25년 상반기에 어센드 C 칩을 선보였으며 엔비디아 H100 대비해서 60% 수준의 연산 성능을 구현해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게 차이나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이거를 계속 팔로우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하다. 그리고 캠브리콘이라고 해서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업체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하웨이랑 같이 합쳐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워지고 있다. 이제 자립화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점점 트럼프의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사면초가 당하고 있으면서 정치적 압박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보시면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당에서 지금 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왜 유화적이냐? 바이든 때보다 오히려 쩔쩔매고 있냐? 그리고 첨단 반도체 수출을 더 강력하게 왜 막지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농민층들 있잖아요. 대두 수출해야 된다. 미국 농민들이 지금 열받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지금 미국산 대두를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산으로 대체하면서 이제 농가가 진짜 망하게 생겼다 해서 계속 지금 트럼프한테 압박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유업계에서도 오펙의 증산으로 유가가 하락되고 있고, 러시아 이런 것 때문에 뭐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CL 업계나 이런 데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 지지층들이 지금 열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러시아의 원유 제재가 강력하게 트럼프가 또 하지 못하고 러시아한테도 쩔쩔 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러시아한테 쩔쩔 매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제재가 안 먹히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셰일 업체나 이런 데가 또 타격을 입으면서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이런 그런 걸로 막 친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봤을 때 트럼프가 점점 사면초가 당하고 있고요. 외교적으로도 고립되고 있죠. 왜냐하면 야 중국이 저거 히토류를 인질로 삼아서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 이렇게 동맹국들한테 도와줘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동맹국들한테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월주의로 하면서 니네 관세 맡기 싫으면은 3,500억 투자를 해라. 500억 투자해. 안 할 거야? 그럼 관세 맞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국들도 시큰둥한 거예요.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게 쟤 또 저러다가 또 타코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물러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두나 그다음에 의회 지지층 이렇게 해서 농업벨트 리스크 그래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보류 때문에 결국 지금 수확기거든요. 9월 달에 이제 수확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이 지금 중국에 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안 팔린다고 하면 대두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농가들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압박을 주면서 그리고 트럼프가 요즘 보면 중국이랑 러시아한테 약하다고 계속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트럼프도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다극화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브릭스에 브라질로 이제 대두를 대체할 수 있다. 대두를 대체하고 농산물도 대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친미 RN이 있잖아요. 여기도 얘네들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이거 대두도 사줘라 우리 거 농산물도 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참 웃기죠. 지금 이런 게 아르헨티나가 뭐 통화 스와프를 한다 해준다 뭐 이렇게 미국이랑 해서 친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도 결국엔 중국이랑 또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중국이랑도 아니면 러시아랑도 다국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친중을 하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는 어느 정도 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브릭스의 이런 지금 협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 브라질산 이 대두를 수입해주면서 결국에 중국은 이제 비아디가 브라질 공장에 들어가서 전기차를 팔고 있죠. 전기차를 지금 팔고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에 뭐 들어가면서 배터리도 팔고 여기에 지금 스카이레일 이런 뭐라고 하죠? 철도 이런 거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의 판매량이 위에 차들은 거의 뭐라고 하죠? 내연기관 차들이 섞여 있는데요. 비아디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만 팔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시장을 계속 이제는 중국산
자동차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진짜 이제 브릭스 다국화 시대가 열리면서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 비아디가 몇 달 전부터 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존 버나드만 저만 일반인인 존 버나드만 비아디 안 망한다. 비아디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수출을 더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존 버나드 말대로 됐죠. 앞으로 비아디가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도요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도요타만큼 판매량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이것도 존 버나드가 예언을 할게요. 근데 이게 존 버나드가 예언한 게 많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제 영상 뭐 꾸준히 2년 3년 이상 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뭐 알고리즘 타서 많이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데요. 요즘 보신 분들은 야 얘가 뭔 소리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잘난 체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쭉 보신 분들은 아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반도체 카드가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변화하는 AI 반도체 시장과 중국의 자신감이 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예전만큼 엔비디아 칩에 목을 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수입 안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AI 칩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죠. 뭐냐면 이게 AI 기술의 중심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학습시키는 학습정에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이런 걸 판단하는 추론형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AI 이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추론형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추론형에서 딥시크가 나와버렸죠. 딥시크, 하웨이 이런 데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웨이가 딥시크랑 연합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봐라. 이 추론형 이런 AI 반도체를 만들어봐라 했는데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기술로 이런 AI 딥시크 이런 개발이 새로운 신 버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엔비디아 필요 없이 이 추론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여전히 필요한 최고 학습형 이런 칩은 히토리를 무기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이거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미래 시장의 주력이 될 추론형은 자국 기술로 선점하겠다. 하웨이나 캠브리콘이나 이런 데가 딥시크랑 연합을 해서 그걸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기 딥시크의 아론 기술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습형에서 추론형으로 딥시크 아론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가성비로 오픈 AI를 압박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AI 버블이 또 언제 터질까? 중국 때문에 또 AI 버블이 또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AI 버블에 대해서 제가 또 요약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음에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요. 그래서 하웨이의 어센드 910 시리즈 있잖아요. 이게 AI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가속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캠브리콘이랑 이렇게 합쳐서 중국산 반도체, 화홍 반도체나 뭐 양지 메모리, SMIC 뭐 이런 데가 다 뭉치면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알리바바, 바이두가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샤오미도 자체 칩을 AI 설계를 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국산화 하는 거예요. 자체 생태계를 중국조차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뭐 미국이 지금 계속 패권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뭐 이런 반도체까지도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요 나중에 이제 뒤통수 맞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도 반도체를 자기의 생태계로 자국산화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 이것도 시간 문제라는 게 더더욱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는 동맹들에게 이런 협조를 바라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무너졌죠. 오히려 중국 측, 이 브릭스 측, 러시아랑 중국이랑 뭐 브라질, 인도 이런 데가 더 잘 뭉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다극화를 빠르게 앞당기는 진짜 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 이런 겁니다. 왜냐 동맹국들에게 당근을 줘야, 동맹국들도 한국, 일본, 유럽 이런 데가 당근을 줘야 서로 뭉칠 텐데 맨날 채찍만 가하고 당근을 안 주잖아요. 누가 뭉치고 싶겠어요. 트럼프한테, 미국한테 이렇게 협조를 하면 줘야 이렇게 협조를 할 텐데 주지는 않고 야 너 3,500억 언제 낼래? 5,500억 지금 언제 낼 거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너 관세 맞아라. 동맹한테도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서로 이제 모른 체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협력을 하자고 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좀 회피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미중 갈등은 이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서 이제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장기적 경쟁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 히토리를 무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무기로 하면서 양국 모두에게 이제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지만 동시에 각국의 이제 자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인 이런 효과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은 딥시크와 하웨이 이런 걸로 이제 기술적 우위가 미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이런 거를 압박을 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타협적으로 기우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런 히토류 정제 병목을 당장 대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보 산업 리스크가 지금 계속 커지면서 이걸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두와 이런 농업 산업들의 지금 분노가 있고 초당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트럼프가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유가 정유업체들도 계속 이제 트럼프한테 계속 이걸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국의 이제 추론형, 그다음에 AI 국산화 이런 것 때문에 완전한 약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자체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도 압박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동맹들은 이제 협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가 타협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뭐 시진핑은 또 이런 얘기 하겠죠. 대만 내놔라. 대만 문제에 대해서 니네들이 대만을 통일시키든 말든 관여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도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1조 달러 뭐 투자하겠다 이런 뭐 시진핑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진위는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아마 협상안에서 중국이 꺼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합의를 봐주냐,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봐주냐에 따라 이 히토류를 풀까 말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이 히토류를 개발하는 게 1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중국의 AI 반도체가 10년 동안 어떻게 키워질까?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인가?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히토류를 만들 동안 중국이 과연 하이테크 산업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기간이 될까? 10년 안에 뛰어넘을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어디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라고 보거든요. 왜냐? 딥시크가 나오고 있고 하웨이 반도체가 어찌됐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10년 내에는 미국이 중국한테 AI 반도체에도 많이 이렇게 따라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ETF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뭐 중국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나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존 버나드의 매력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런 시장 상황을 예상하는 게 존 버나드의 매력이다. 그래서 한국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은 뭐 없습니다. 고래 싸움에 그냥 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보고 잘 이렇게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다들 압니다.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들 한 마음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지금 거국적인 국제 관계에서는 한국의 이런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이 싸웠는데 한국이 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과 금, 이 안전자산의 진위가 밝혀졌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다, 디지털 골드다 하면서 하락할 때 안전자산처럼 이렇게 달러가 하락하고 경제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이 막아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정작 경제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시장이 폭락할 때는 금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폭락을 했죠.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 안전자산에서 역시나 해지 자산 있잖아요. 그거는 금이다. 그래서 저는 왜 존 버나드님 비트코인보다 금을 더 좋아하세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뭐 10분 넘어가니까 그냥 이 정도 오늘 이렇게 밝혀진 걸로는 역시나 금이 안전자산이 맞다.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지금 금값이 4,000달러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은값이 50달러를 넘어가면서 197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성과라고 하거든요. 연간 상승률이 50% 이상 된 게 진짜 1979년 이후 진짜 엄청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축통화의 패권에 과도기가 오고 있고 다극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를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 존 버나드의 예측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근데 10년 이상 걸리니까 존 버나드가 이제 10년 이상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10년 이상 유튜브 할 때 이게 존 버나드 말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까지도 또 해본다. 그래서 점점 금과 은이 요즘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뭐 거의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것 때문에 거의 무너졌죠. 그리고 환율이 뭐 폭등을 해버리고 터키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게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 아니냐, 터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터키에 가보면요, 이 금은방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시골 동네에만 가도 금을 모아야 된다, 금반지를 모아야 된다, 금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 터키 리라와, 그러니까 터키의 화폐가 똥값이 됐기 때문에 계속 똥값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막으려고 하면 금을 보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한국의 환율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환율이 지금 보면은요 1429원인데요 이 테더 환율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이 1달러 테더로 바꾸려고 하면 1523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원 차이가 나고 있죠. 이 차이를 봤을 때 야 진짜 이 환율이 문제가 많구나, 이 테더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 봤을 때는 뭔가 이게 환율 쪽에서 크래시가 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율 좋아하시니까 요즘 환율로도 막 저 구독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 나면은 진짜 미친 듯이 영상을 한번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